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절대로 100달러 못 간다. 지금 당장 100달러, 10달러의 가격을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씀해주신 구독자분이신 거고, 과연 이게 불가능한 일인지 현재 리플의 흐름과 함께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코인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 리플 레저인 거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자산이 바로 XRP예요. 원래 목표는 세계 어디든지 돈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송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과의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상당한 눈길을 끕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 자체가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4년에 작은 회사로 출발을 해서요, 2012년쯤에 오픈코인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XRP를 출시를 했고, 지금의 리플 랩스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중앙은행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행과 금융기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했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인데요. 실제로 여러가지 대학 그리고 연구소, 국제은행들과 손을 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때 ISO 20022라는 국제금융표준이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전세계 은행들이 이 표준에 대해서 도입을 하면은 송금 단계에서 XRP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는 여러가지 은행 그리고 중개 절차를 거쳐야지만 돈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비교를 하면요, 애초에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형 디지털 화폐를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요, 지금은 디지털 금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은행들과 손을 잡고 더욱더 빠른 송금을 구현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거래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사용량도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리플이 장차 시가총액 면에서 이더리움을 추월하거나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수준으로서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요, XRP가 시스템적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세밀한 단위를 설계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수료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드랍이라는 단위 덕분에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리플 회사가 상당한 XRP 물량을 에스크로 형태로 묶어놓고 매달 정해진 만큼만 시장에 풀어왔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억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금융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XRP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때 리플 같은 코인을 빠른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서서히 모아가는 방법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은데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해서 바닥을 정확히 찍기도 어렵고 고점을 알아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일정 금액을 사 모으면서 중장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여기서 리플의 매력은 결국에 금융권과 직접 연결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위프트의 국제금융망에 ISO 20022 표준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면 리플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융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XRP에 대한 수요가 단숨에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프라이버시 코인까지 여러가지 종목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요. 단 하나의 코인에 몰빵하는 것보다는요, 여러가지 코인을 골고루 담으시되 실제 쓸모가 확실하거나 생태계가 견고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결국에 언제까지 얼만큼 모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단타에 휩쓸려가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목표 수량이나 투자 기간을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달성 시점에 일부 이득을 실현을 하시거나 나머지를 장기 보유로 넘기는 방식을 택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ISO 2002 여러가지 새로운 금융 규범이 자리 잡으면서 XRP가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분할 매수랑 장기 보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온체인 지표 살펴보면 최근 1분기 동안 리플 레저 관련된 네트워크 지표가 2분기 연속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1분기부터 메사리 측에서 리플 레저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래로서 2024년 4분기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만 비슷한 증가세가 관측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일 평균 활성 주소가 전분기 대비 142% 증가했고,
도합 13만 4,600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기존 사용자들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총 신규 주소 숫자 역시 전분기보다 12% 증가하면서 56만 8,300개를 달성을 했는데 2024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21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리플 레저에서 계정 생성과 삭제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계정을 만드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요. 리플 레저의 경우에는 계정을 생성하려면 1XRP를 예치해야 되고 계정을 삭제할 때 이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 덕분에 리플 레저는 스팸성 생성 계정이나 11일 공격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계정 지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기본 준비금 요건 자체가 2024년 12월에 10XRP에서 1XRP로 낮아졌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플 레저 계정 생성 비용이 크게 줄어든 동시에 네트워크 활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은 리플 레저 생태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눌려있었던 하락 추세선을 마침내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 채널 상단선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최근에 캔들 흐름들이 이런 선들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RSI 지표를 보면은 현재 지수 자체가 50선 근처에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딱 중립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난 며칠 동안 RSI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가격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RSI가 60 이상으로 올라선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MACD도 살펴보면은 시그널선과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다만 최근에 히스토그램이 조금씩 플러스권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력한 추세가 나오기 전에 잠깐의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은 MACD가 다시 빠르게 뻗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 하락 구간에서 상당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차분해진 편입니다. 큰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시장이 악재에 흔들려가지고 크게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채널 상단선 돌파 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여부인 거고 가격이 이미 중간 추세선을 지지 삼아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높은 저항선은 대략 3,500원 부근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고 나간다면요 3,80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현재 지지선으로 추정되는 3,200원 부근이 깨지면 다시 하락세로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눌림에서 확실히 벗어나느냐 해당 여부가 상당한 초점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안전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상향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중간중간에 급락이 있긴 했지만요. 채널 하단까지 떨어지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양상이 지속돼 왔었고 지금도 가격이 채널 중간 이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상단 추세선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1억 5,500만원 선에서 1억 6천만원 사이가 단기 저항대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저항 구간을 확실히 뚫고 나간다면은 채널 상단을 시험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1억 4천만원 부분이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채널 하단까지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차분한 흐름일 때요. 추세선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해 보이는 이유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익절을 했다가 채널 하단 쪽으로 다시 조정이 온다면 그때부터 매수 기회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최근에 역대 최고치 미결제 약정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이런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현재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72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7천 달러 부근에서 계속 막혀왔었지만 레버리지 거래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는 것은 어느 순간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만 7천에서 8천 달러 구간에만 12억 달러치 쇼 포지션이 몰려 있다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쇼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돼서 더욱더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재정 부채에 대한 우려라거나 2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까지 거시경제 이슈 자체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나서서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개입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쪽에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기술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이 1900달러에서 273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한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됐고요. 현재 2400달러에서 2750달러 범위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2600달러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다? 그렇다면 최대 3600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3000에서 3100달러 부근에서 상당히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뉴욕시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출범을 했다라고 해요. 이번에 뉴욕 시장이 뉴욕은 비즈니스에 열려있다라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문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뉴욕이 미국 경제랑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흐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측에서는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 문서에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블랙스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다라는 소식은 없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스톤의 펀드가 IBIT라는 비트코인 ETF를 23,094주 보유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리플 XRP가 100달러 가는 날이 올까요? 많은 분들께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당장에 100달러가 아니라 10달러만 가도 행복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절대라는 단어를 쓸 만큼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2017년에서 18년도에 비트코인 600에서 800만원 하던 시절 비트코인이 1억 이상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 당시에 얘기를 꺼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한 얘기라는 거고, 잘 올라봐야 1000에서 2000만원 상승해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불과 7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었지만 한 개당 600에서 800만원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4천만원이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 시간이 안 지난 일인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함부로 절대 100% 확실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오른다 혹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단방향의 절대값은 너무 위험한 단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로 100달러 못 간다, 아무도 미래를 100%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달러 그 이상을 갈지 혹은 정말로 못 갈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리플 한 개당 100달러 할 때 조금이라도 사놓을 걸, 리플 100달러일 때 조금 사놨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때 올랐을 때 좀 팔 걸, 이런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의 초창기 사진입니다. 지금은 구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셔본 사람이 없을 정도죠.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쉽게 지치지 마시고 길게 보는 투자 매매의 습관으로서 여유롭게 가시면서 매수만큼 중요한 매도의 중요성을 가져가시면서 원칙 매매 살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